자, 오늘 제1회 잘잘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토크 콘서트.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믿음 세무의 네. 이기영 세무사 대표입니다.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눈앞에서 뭔가 세무사와 그리고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눈과 몸으로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기준이 뭐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평범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어렵네요. 네. 어떤 게 잘 사는 거죠? 돈 잘 버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맞아요. 돈 중요하긴 하죠. 돈 중요하긴 한데 단지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0이라는 기준을 맞췄는데요. 일단 소득은 상위 10%, 우리나라 상위 10%. 우리나라 상위 10%면 얼마 벌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상위 10%면은 연봉 8천. 1년에 8천만 원 벌면 상위 10%예요. 예. 일단 상위 10%에 들어가시죠. 넘어갔죠? 네, 들어갑니다. 네,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은 한 업무의 경력이 10년 이상. 지금 세무사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저는 거의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은 1년 중에 10개월 이상 행복하냐? 어떻게 삶이 괜찮아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요. 사실 오늘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세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주려고 왔는데 그래서 애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옷을 입고 왔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어린이 수준에 맞는 세무. 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죠. 왜 애들이 세무를 왜 배워야 되는가? 네, 심지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가 올 때 그랬거든요. 회계사는 돈 세는 직업인가요? 그래서 회계사와 세무사는 또 다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 잠깐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우선은 우리 학생 몇 학년이죠? 4학년. 지금 다 4학년이신가요? 우선은 이 나이 때 회계사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랬고요. 예, 원래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회계사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참 요즘 친구들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회계사랑 세무사는 같은 일도 많이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세무사는 세무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전문직을 얘기하고요. 회계사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이제 그 장부를 봤을 때 얘네가 이 장부가 적절하게 잘 작성이 됐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이제 검토하는, 그거를 저희가 법적 용어로 감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을 바로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 둘 중에 누가 더 따기 어려워요? 회계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회계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단순히 돈 세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 그거 잘 알고 있고요. 회계사 되시면 진짜 계속 돈 세실 수 있어요. 계속 돈 센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강연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바로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부터 이정수의 잘잘잘과 이기영 세무사의 콜라보인 아이들을 위한 세금 강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짝짝짝짝짝. 잘한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박수 잘 치고 질문 잘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응해준 친구는 끝나고 저녁을 먹여주도록 하겠어요. 아니면 저녁 없는 거야. 네, 우선은 왜 아이들이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구에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죠?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미국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뭐 저기 동남아도 있고, 근데 그 모든 나라들 중에 세금을 안 내는 나라는 거의 한 나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세금은 모두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알아야겠죠. 우선적으로. 네, 그러고 또 하나. 다들 조금 착각을 하는데 세금은 여러분도 내고 계세요. 얘들이 무슨 세금을 내죠? 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세금을 다들 내고 계세요. 다만 내가 지금 내고 있는지 모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아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수님과 함께 이런 강연을
이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무사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네, 제 직업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금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업무를 그냥 대행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세금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좋아요. 예,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민 아, 네. 강제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네, 진짜 키포인트는 강제입니다. 강제. 정말 강제로 내야 돼요. 안 내가 내면 빵에 가나요? 안 내면 빵이 됩니다. 진짜 막판으로 빵에 갑니다. 예. 그러면 세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크게 왔을 때는 국세와 지방세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국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한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그럼 지방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제잖아요.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바로 지방세라고 해요. 우린 지방이 아니라 서울인데요? 서울도 지방입니다. 네, 저희 지금 다 뭐 서울시에 살고 계시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에 지방세를 또 납부를 하고 있어요. 세금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됩니다. 망해.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도 돈이 없으면 집이 망하죠? 예, 똑같습니다. 네, 슬픈 너희들이 얘기죠. 안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걷는 이 구역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국세는 전체, 그리고 지방세는 조금 서울, 뭐 대전, 대구, 부산, 네. 뭐 찍고 다시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야, 정신 좀 바짝 네. 잡아라. 여기서부터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이제 국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국세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법인세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벌써 어렵다. 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소비를 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한다는 건 내가 돈을 쓸 때 내는 세금이에요. 지금 열받네. 내가 돈도 쓰는데 세금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돈을 여기서 하나도 안 쓰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득세가 있는데요. 이 소득세는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는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아니 내가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죠?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망하면 국민은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그렇죠. 네. 예. 정수님께서 이런 강단을 쓰실 수 있을까요? 나라가 써요. 없는데 못 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유지가 돼야지 저희도 먹고 살겠죠. 내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살아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돈을 벌게 해주고 나를 살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거든요. 물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냥 통념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돈이 있어야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3, 4, 5 돈을 걷는 거예요. 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설명을 제가 했고요. 네. 여기부터 약간 이제 산수가 들어갑니다. 방금까지 수학학원 다녀온 친구가 있어서 갑자기 너무 싫어하네요. 괜찮아, 어렵지 않아? 산수입니다. 산수.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단위세라고 해요. 이 단위세가 뭐냐면은 바로 10%만 걷기 때문이에요. 금액이 얼마든 10%예요. 무조건 10%예요. 네, 그래서 세율이 단일하다고 해서 단위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트가 3,300만 원짜리, 3,300원짜리가 있어요. 갤럭시 노트인가 보다. 갤럭시 노트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네, 3,300원짜리 노트가 있었을 때 우리가 부가세를 구하는 공식은요, 바로 1.1을 나눕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0%를 해요. 그러면은 부가세인 300원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합해서 나는 3,300원을 지불하고 노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300원이라는 세금을 내신 겁니다. 이거는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단일세가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초과 누진세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그냥 표만 봐도 세율이 되게 많죠? 네. 근데 아까 부가세는 딱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몇 프로? 그쵸. 근데 얘는 소득세는 6%부터 많게는 45%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세만이고요. 지방세를 또 여기서 10%가 더 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 10억 원을 초과해서 버시는 분은 거의 50% 가까이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야, 그럼 10억을 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만 벌어. 근데 여기서 10억을 번다고 해서 딱 그 10억의 45%로 걷는 게 아니고요. 누진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1,400만 원까지 벌었으면 6%. 그리고 5천만 원까지 벌었으면 그 1,400만 원이랑 5천만 원 이하만 15%. 이렇게 이 구간은 24%. 이런 식으로 곱해주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집 중에 10억원 넘는 거 있잖아요.
집 파는 사람이 6,594만 원 내는 거예요. 예. 가볍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 예. 아, 좋았어. 좋은 질문이었어. 예, 특히 강남에서 한 10년 정도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 억 이하로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1세대 주택 뭐 비과세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강남에 집 사면 안 되겠죠? 네. 아니죠. 네. 내가 번 돈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초과로 누진된다 해서 누진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가 되는 거예요. 세율이 계속. 이하는 포함, 초과는 미포함입니다. 잘 아시죠? 이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우선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랑 6천만 원 버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먼저 2배예요. 그죠? 3천만 원 버시는 분보다 6천만 원이 2배 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 세금은 몇 배 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우선 3천만 원을 버시는 경우는 아까 3천만 원에서 곱하기 아까 전에 그 구간이 15%였어요. 15%에서 그리고 아까 그 누진 공제액이 126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324만 원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3천만 원을 버시는 분은 324만 원이라는 소득세를 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6천만 원으로 가볼게요. 네, 6천만 원의 구간은 아까 24%였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누진 공제액은 576만 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했을 때 이 금액은 864만 원이 돼요. 네, 어떻게 됩니까? 네, 번 돈은 2배인데 세금은 2배죠? 2배인가요? 아니죠. 너무, 그죠? 너무. 2배 이상을 내게 되죠? 아, 그래서 아까워. 초과 누진세율이고 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아, 또 만약에 부가세였어 봐요. 내가 말 그대로 3천만 원짜리 샀어. 그럼 나 부가세 얼마네? 3천만 자꾸 원에 맞춰. 10%니까 얼마야? 300만 원. 예. 근데 6천만 원이야. 10% 얼마요? 그러면 600만 원이겠죠. 똑같잖아. 세금 2배. 똑같이 2배. 예. 단위세율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와 내용을 좀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좋아요. 네. 우선 세금을 내는 이유. 내 돈을 내는 거예요. 그죠? 내 돈을 내는 거예요. 나라에서 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 돈을 쓴다는 거. 이거는 항상 이유를 알고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를 살 때 오늘따라 노트가 참 많이 나오는데 갤럭시 노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프링 노트입니다. 스프링 노트. 예. 노트를 살 때 노트를 사는 이유를 노트를 사기 전에 한번 딱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뭐, 나는 노트를 다 썼기 때문에 새 노트가 필요해라든가 아니면 노트를 모르고 잊어버렸어.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노트를 사야 돼. 어.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를 인지한 다음에 노트를 사야겠다 하고 돈을 지불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돈을 쓰는 이유를 알고 쓰는 사람을 우리는 경제 개념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네. 이 경제 개념이 뛰어난 사람은 현명한 소비를 해요. 현명한 소비를 하면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부자가 되나요? 마음의 부자가 되죠. 아, 마음 부자가 된다고요? 그렇죠. 아. 네. 왜냐하면은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소비하는 것에 아까울 게 없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해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소비의 필요성을 인식했어요. 이제 왜 소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소비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라고 느끼면 소비를 안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소비를 하고 안 하고의 이런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네, 단일화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